자, 갑시다. 사인 법칙 지난번에 했던 거 한번 정리 좀 해보자. 사인 법칙이랑 코사인 법칙들 그리고 오늘 나오는 내용들은 전부 다 뭐에 관련된 내용이냐면 삼각형이랑 도형에 관련된 내용이야. 그러니까 앞에는 뭐 삼각 비를 가지고 만든 어떤 함수에 대한 내용이었고 그걸 가지고 방부등식 내용을 푸는 거였다면 네, 지금 우리 9단원이에요. 이 개념서로 수업은 개념서로 진행해요. 알았죠? 쌩까냐? 쌩까냐? 오, 대답 졸라 하네. 쌩까냐? 네? 쌩까냐에 네라고? 자, 아무튼 그래서 뭐요? 사인 법칙은 계속 전부 다 도형에 대한 내용이 나올 거고. 아, 첫인상부터 쌩까네. 쌩까냐를 3번 물어봤는데 그치? 3번 다 쌩깠지? 아, 너무하네. 쌤이 약간 임팩트 없게 말하시고. 아, 그래? 자, 계속 갑시다. 자, 그래서 아무튼 삼각형 ABC에 대한 내용이고 그때 사인 법칙은 뭐에 대한 내용이냐면 내각과 대각 뭐래? 대변 그리고 내각과 대변 그리고 뭐해? 왜 또 빵 터지는 거야 쟤는? 내각과 대변에 대한 얘기예요. 그쵸? 자,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하면 지난번에 이제 증명까지는 해서 오늘은 그냥 공식만 가지고 얘기를 해줄게. 뭐냐면 결론 사인 A라는 각 분의 스몰 a라는 대변의 길이의 b는 누구랑 같습니다. 사인의 b분의 그 대변의 길이와 b가 같고 그 다음에 사인 c 내각의 사인값 분의 대변의 길이가 셋 다 같아지는데 그게 같아져서 뭐가 되는 거야? 2r이라는 대문자 r이 뭐예요?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r이라고 했을 때에 대한 내용이지. 그래서 이제 너희들한테 문제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올 거야. 사인 법칙을 이용한 거는. 하나는 외접원에 대한 얘기 등장을 할 때, 다른 코사인 법칙들은 외접원에 대한 얘기 안 해요. 오케이? 외접원에 대한 얘기를 안 하고 누구에 대한 얘기만 사인 법칙에 대한 얘기만 외접원의 반지름을 다뤄. 그래서 이놈이 등장했다 또는 외접원의 그림이 그려져 있다. 그러면 사인 법칙을 일단 의심을 해봐야지. 그리고 두 번째, 이하를 항상 쓰는 건 아니고 결국 요 둘이 같아지는 형태의 문제도 있거든. 그래서 예시 문제가 너희들이 이번에 숙제 간단하게 몇 개 풀어보면서 나왔겠지만 요런 데서 사용이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놈 하나의 길이가 20이래요. 여기에 각의 크기가 예를 들어서 그림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여기를 지워야지. 20이라고 해놓고 얘를 몇 도로? 45도로 줘보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 있는 각의 크기를 내가 몇 도라고 해볼까? 75도라고 줄게. 그리고 나서 이놈의 길이에 대한 질문이 나왔어. 그때 너희들이 요 녀석을 구하려면 누구에 대한 얘기? 어떤 각과 대변의 길이에 대한 얘기가 있으니 여기에 있는 각을 찾을 수 있다면 대변의 길이를 찾을 수 있어. 그게 뭐였어? 사인 법칙이었잖아요. 그래서 요 놈을 한번 찾으러 가볼까? 삼각형의 내각의 크기의 합은 얼마입니다? 180도입니다. 그래서 둘이 더하면 얼마야 지금 현재? 120도. 그럼 얘 얼마? 60도. 그래서 사인의 45도 분의 20은 사인의 60도 분의 얼마? 물음표. 내가 찾으라는 녀석. 그렇게 해서 물음표를 찾아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게 사인 법칙이에요. 알겠죠? 뭐가 주어졌고 누구를 물어보는지 그것 잘 보면서 사인 법칙 잘 활용해 주도록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지난 시간에 못했던 게 뭐였냐면 사인 법칙의 활용인데 사인 법칙의 활용은 뭐냐면 너희들 곱셈 공식 한번 생각해봐. 활용이 아니라 변형이구나. 곱셈 공식과 곱셈 공식의 변형식 한번 생각을 해봐요. 곱셈 공식이 뭐였어? 대표적인 제일 첫 번째 거. x 더하기 y의 제곱. 그게 뭐야?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더하기 뭐예요? 2xy였잖아. 변형식에 나온 건 뭐였게?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x 더하기 y의 제곱 마이너스 2xy였지. 여기서 변형식의 목적이 뭐였어? 이제 곱셈 공식은 이러이러하게 그냥 전개하는 녀석이었으니까 너희들한테 이걸 새롭게 외워주세요 라기보다는 주로 물어보는 게 x 더하기 y를 제공을 할 거고 x 곱하기 y를 제공을 했을 때 제곱의 합을 구할 수 있겠지. 즉 변형식에서 물어보는 거는 곱셈 공식을 이 세 개로 구성되어 있는 식이야 라고 봐달라는 얘기였어. 그러면 사인 법칙의 변형도 역시 첫 시작은 똑같아. 뭐냐면 여기에서 뭘 구할 때
사인의 A를 구하고 싶을 때 어떻게 식을 바꿔주세요? 2R분의 A로 찾아주세요라는 얘기야. 두 번째, 사인의 B를 찾고 싶지? 그때 만약에 뭐가 주어져 있으면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주어져 있으면 어떻게든 너희들은 뭘 찾으러 가세요? B를 찾으러 가세요. 대변의 길이를 찾으러 가보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야? 사인의 C를 알고 있지? 아니 구하고 싶지? 그런데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만약에 주어져 있다. 혹은 대변의 길이 C가 주어져 있다면 어떻게든 너희들은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찾으러 가봐 라는 얘기야. 그게 사인 법칙의 변형이에요. 이거 외울 거 있겠냐? 얘는 전혀 없어. 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중요하냐면 사인 법칙의 변형은 두 번째 녀석이 중요한데 결국 어디로 포인트를 맞추냐면 요 세 녀석이 같아지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그게 너희들이 A분의 2A와 B분의 2B와 C분의 2C라서 그래서 만약에 이게 2가 나왔다 치자. 예를 들어서 뭐 이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1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랑 얘의 B가 얘랑 얘의 B와 얘랑 얘의 B랑 같네 라고도 할 수 있는데 결국 분자들의 B가 A 대 B 대 C지. 그럼 누구의 B도? 분모들의 B도 A 대 B 대 C겠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다르게 어떻게 쓰이냐면 A와 B와 C의 B, 즉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의 B는 각과 각의 크기의 B랑 다르고 누구랑 같아? 사인의 A와 사인의 B와 사인의 C랑 같습니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사인 법칙의 변형 두 번째 얘기야. 오케이? 그럼 여기서 보통 어디서 제일 많은 질문을 하냐면 이거 아마 예시 문제 있을 거야. A 대 B 대 C 각 A, B, C의 각의 크기의 B가 1대 책 보지 마! 3대 2래요. 그때 뭘 구해볼래? A 대 B 대 C를 구해볼래 할 때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답을 1대 3대 2로 쓰는 거겠지. 그게 아니다, 그치? 어떻게 구해줘야 돼? 각의 크기의 B가 나왔네? 세 변의 길이의 B를 구해보라고 하네? 그럼 너희들은 A, B, C의 B가 아니라 sin A, sin B, sin C의 B를 찾으러 가야 되겠지. 그러면은 요 B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결국 세 각의 합의 크기가 그렇지 180도니까 A에 해당하는 각은 몇 도였겠네? 30도요. B는요? 90도요. C는요? 60도요. 그러니까 sin A의 크기가 얼마네? 2분의 1이네. sin B의 값은 얼마겠네? 1이네. sin C는요? 2분의 루트 3. 그래서 세 놈의 B가 얼마야? 1대 2대 루트 3이 된다, 그치? 그래서 답은 1대 2대 루트 3이 답인 거예요. 요런데 이제 사인 법칙이 변형이 쓰이는 거예요. 알겠지? 각의 크기와 변의 길이가 비례하는 게 아니라 각의 크기를 가지고 사인을 만들었을 때 그 B와 세 변의 길이의 B가 일치합니다라는 얘기. 이게 사인 법칙의 변형식이에요. 알겠죠? 네. 오케이. 그럼 이제 누구로 넘어가도 됨? 코사인 법칙으로 넘어가 보자. 저거 얘기 잠깐 지난번에 안 했던 거고 코사인 법칙은 크게 두 가지인데 지어도 되죠? 네? 제가 제1 사인 법칙인 줄 알았어요. 평내에서는 어떤 또라이 이러더라. 제2 코사인 법칙을 제2 코사인 법칙 이러면서 막 미안해요. 자, 아니 학생이 그랬다고 내가 아니라 제1 코사인 법칙 제2코 몰라 뭔지 모르겠어. 제2코가 만든 사인 법칙이래. 사이코 같은 게 뭐예요? 아니야 농담이에요. 아니야 제2 코사인 법칙이야. 제1 코사인 법칙 제2 코사인 법칙. 이거 언제 쓰는 거냐고 물어봤어요. 언제 쓰는 거냐고? 네. 방금처럼 이런 상황에 쓰는 거예요. 네. 알았죠? 각의 넘어가는 타임.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개념 생각하냐? 정리를 언제 하냐고. 그거 앞에 사인 법칙은 지난번 했던 거라서 요거는 일부러 안 지웠잖아. 좀 이따가 한 판 다 쓰고 나면 필기 시간 줄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요. 제1 코사인 법칙 가도 돼요? 그래요.
아니, 흐름이 끊겼어요. 자, 사인 법칙도 마찬가지였던 것처럼 제1 코사인 법칙도 먼저 공식을 얘기를 해줄게. 근데 결국 제1 코사인 법칙도 언제 사용이 되는 거냐면 삼각형의 변의 길이와 각의 크기에 대한 얘기에서 사용되는 거야. 얘를 뭐로? A로, 얘를 뭐로? B로, 얘를 뭐로? C로 잡았을 때 제1 코사인 법칙은 뭐냐면 A라는 놈을 찾을 때, 즉 어느 한 변의 길이를 찾고 싶은 거야. 자, 사인 법칙은 뭐였지? 대각의 크기를 알아야 되고 다른 놈들이 B라던가, 그치? 각과 변의 길이라던가 혹은 외접원의 반지름이 필요했던 거지. 근데 제1 코사인 법칙은 얘를 구하고 A가 궁금한 게 아니라 나머지 4개가 다 필요한 거야. 즉 뭐냐면 B를 가지고 코사인 C를 곱해서 더하기 C에다가 코사인의 B를 곱해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고, 그럼 마찬가지로 B를 구하려면 어떻게 하겠어? 얘를 구하려면 옆에 있는 각 2개와 나머지 2 대변의 길이가 필요한 거야. 변의 길이가.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 A에다가는 코사인의 C를 곱하고 C에다가는 코사인의 A를 곱해주는 거예요. 하나 더. 그럼 C도 역시 유추 가능하겠지. 얘한테 필요한 건 뭐? A와 B겠지. 그래서 A에다가는 코사인의 B를 곱하고 B에다가는 코사인의 A를 곱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게 제1 코사인 법칙인데, 왜 그렇게 성립하는지를 역시 C라는 각이 예각일 때랑 C라는 각이 90도일 때랑 C라는 각이 둔각일 때 3개를 가지고 설명을 해줄게. 알겠죠? 자, C라는 각이 예각으로 먼저 나가보자. 아마 문제집들은 뭐 나처럼 C를 예각으로 잡을 때 있고 어떤 문제집은 뭐 B를 예각으로 잡기도 하더라. 그건 아무튼 상관없고요. 여기에서 내가 찾고 싶은 게 누구? A 하나만 증명 좀 해볼게. 자, A를 찾고 싶어. 어떻게 찾아주세요? 나는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거는 누구? B를 알고 C를 알고 있는 상황이야. 그때 A를 찾고 싶대. 그리고 누구를 알아? C를 알고 B를 알고 있다면 그 각 2개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선을 그었을 때 그때 이 길이와 이 길이의 합이 A가 되는 거 알겠지? 네. 그래서 A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요 길이가 뭐야? C 곱하기 코사인의 B가 되겠네. 됐나요? 왜냐면 코사인의 B가 뭐거든? C분의 이놈. C분의 이걸 뭐 H라고 한다면 BH. 그러면 BH가 뭐가 되는 거예요? C 곱하기 코사인의 B가 되잖아. 요 길이가 B 곱하기 코사인의 C 곱하기 코사인의 B가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 마찬가지로 요 놈의 길이는 B분의 CH가 코사인의 C가 되다 보니까 CH는 그럼 뭐겠어? B 곱하기 코사인의 C가 되겠네. 그치? 그러면 A라는 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 C 코사인 B에다가 뭘 더해서? B 코사인의 C를 더해서 만들 수 있겠네. 그 공식이 여기 지금 들어가 있는 거야. 순서만 바뀐 채로. 오케이? 네. 그럼 다른 각들도 만약에 A가 예각이면 또는 B가 예각이면 다른 각들도 다른 변들도 똑같이 만들 수 있겠지. 그럼 이제 누구? 직각과 둔각에 대한 것만 증명을 해주면 될 거야. 그래서 하나 더 갑시다. 직각에 대한 것도 한번 설명을 해보자. C가 90도가 된다면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 이렇게 됐겠지? 네. 90도 A, B. 그리고 주어져 있는 건 누구? 스몰 c 주어져 있고 스몰 b도 주어져 있어. 그때 나는 A라는 놈을 찾으러 가고 싶은 거야. 그럼 역시 마찬가지. A를 찾아주기 위해서는 어떤 거? 요 놈을 각 B에 대해서 코사인 내려주면 끝나겠네 그냥. 그치? 근데 옆에 공식화하고 싶은 거니까 이 놈도 한번 써보기는 하자. B 곱하기 코사인의 C를 써도 성립하니? 코사인 C가 얼만데? C가 90도니까 코사인 C는 얼마겠어요? 0. 코사인 90도는 0이잖아요. 네. 이진 씨 맞죠? 알고 있어요?
돌아버리겠네. 그래서 뭐야? 코사인 C가 0이잖아. 그래서 뭐예요? 아, 얘랑 똑같아지네. 역시 공식 성립합니다. 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 하나 더 누구? 둔각에 대한 거는 요거 잠깐 필기하고 아니다. 옆에다 하자. 각 C가 누구? 둔각인 경우 하나 해보자. 얘가 조금 복잡하긴 한데 그림 좀 작게 그릴게요. 너무 작냐? A, B, C. 여기에서 C는 이거 둔각이고 B는 얘가 A도 요 조그만 거라고 하자. 얘가 C고요. 얘가 B예요. A는 몰라. 나는 스몰 a를 찾고 싶은 거야. 자, 그럼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 A를 찾고 싶어. 근데 있잖아. C라는 놈을 코사인 B를 해주면 어떻게 돼? 이 길이가 나오지. 그치? 근데 내가 찾으려는 그럼 노란색 길이 A는 어떻게 찾아야 되겠어? 빼줘야 되겠네. 앞이랑 좀 다르다, 그치? 그럼 어떤 놈을 빼야 돼? B 곱하기 요 각. 코사인의 몇 도? 180도 마이너스 C. 파이 마이너스 C로 가야 되겠네. 그러면 여기서 앞에 놈은 가만히 내버려 두고 잘 맞춰져 있으니까 뒤에 놈만 정리하러 가자. 코사인 값 어떻게 하자 그랬죠? 파이는 2분의 파이의 몇 배? 짝수배. 그래서 코사인의 C 그대로 써주면 되며 부호판단. 파이 마이너스 C 코사인 X좌표 음수 코사인의 C X좌표 양수. 왜 갑자기? 왜 빵 쳐져요? 아, 그래요. 코사인 C X좌표 양수. 부호가 둘이 다르다, 그치? 그래서 뭐 하는 거야? 부호를 반대로 바꿔주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역시 똑같은 공식이 성립하네 라고 하는 건데 저 사람이 뭐 한 거지 싶은 표정. 이게 뭐 한 거지? 이거. 요거 좀 이따가 따로 얘기해 줄게. 알겠지? 자, 그래서 아무튼 뭐예요? 이러한 식으로 세 가지 예각일 때, 둔각일 때, 직각일 때 모두 다 제1 코사인 법칙이 성립합니다야. 근데 있잖아. 제1 코사인 법칙 말고 너희들이 제2 코사인 법칙을 배우고 나면 제1 코사인 법칙 쓸까 안 쓸까? 안 써요. 안 쓰고 제2 코사인 법칙을 다 쓰던가 혹은 제1 코사인 법칙을 쓸 수 있는 그 상황에 너희들은 중학교식 문제풀이가 먼저 떠오를 거야. 좀 이따가 문제 가지고 한번 설명할게. 그래서 제1 코사인 법칙은 있잖아. 생각보다 너희들이 많이 안 써. 그럼 학교 시험에서 제1 코사인 법칙은 어떻게 주어지느냐? 보통 제2 코사인 증명하는데 혹은 제2 코사인을 그냥 써버리거나 혹은 그냥 제1 코사인 법칙을 직접적으로 물어볼 때만 사용하고 거의 사용을 안 해요. 그래가지고 비중이 굉장히 다운될 거야.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잠깐 시간 줄 테니 정리 좀 해주세요. 역학은 나의 친구. 전에 말했잖아. 나 말 안 했나? 전에 나 학원이나 과외 같은 거 처음 할 때 그때 나 물리 강사도 같이 했었어. 수학과 물리 강사였어요. 그래서 제가 물리투 강의해달라 했잖아요. 물투. 아, 맞다. 아니야. 아 진짜 그거 하기에는 너무 오래됐어. 벌써 몇 년 전인데. 한 10년 전인데. 진짜 아니 내가 안 괜찮아. 만점자에게 그치. 물리 원투 만점이 뭐 보통은 아니긴 하지. 자, 일단 자 봅시다. 얘들아 봅시다. 자, 제2 코사인 법칙을 설명을 하러 갈 건데 자, 제1 코사인 법칙은 활용 용도가 굉장히 낮아. 사인 법칙보다도 낮아. 근데 제2 코사인 법칙은 정말 많이 나오고 이거는 수능에도 나오니까 꼭 좀 기억을 해둬야 될 거예요. 네. 자, 제2 코사인 법칙을 증명을 하는 거는 있잖아. 제1 코사인 법칙을 아는 상황과 제1 코사인 법칙을 모르는 상황으로 나누어지는데 그 중에 나는 그냥 제1 코사인 법칙을 아는 상황 가지고 일단 먼저 설명을 해줄게. 너희들은 어차피 얘 배우니까. 그럼 얘를 어떻게 증명을 하냐면 제1 코사인 법칙의 첫 번째 식에다가 양변을 a 배를 해주세요. 그러면 ab 코사인의 c고요. 더하기 ac 코사인의 b가 나와요. 두 번째 식에다가는 b를 또 양변에 곱해줘. 즉 제곱을 만들려고 하는 거야. b제곱에 뭐야? ab 코사인의 c 더하기 a 뭐야? bc구나. bc 코사인의 a. 그리고 세 번째 양변에 몇 배? c배. 그럼 c제곱은
AC 코사인의 B에다가 더하기 BC 코사인의 A가 되겠네. 그러면 이제 이 세 개의 식을 연립은 아닌데 연립 좀 비슷하게 어떤 짓을 하냐면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을 먼저 빼보는 거야. 자,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을 빼보자. 빼버리게 되면 좌변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되고 우변은 얘네들은 사라지고 얘네들은 뺄셈으로 만났겠네. 위에서 아래 걸 뺐으니 ac 코사인의 b에서 빼자. 누구를? bc 코사인의 a를. 그럼 이제 얘랑 얘를 어떻게 하느냐? 이 식과 이 식을 어떻게 하느냐? 다시 또 더해주는 거야. 그러면 좌변은 뭐가 되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ac 곱하기 코사인 b는 2배가 되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놈은 코사인의 b 요 둘은 사라지겠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식을 정리를 해주는 건데 너희들이 이거 제외하고 봐봐. 뭐랑 비슷하네? 그게 뭐야? 피타고라스. 그래서 b제곱을 넘기면서 나머지를 왼쪽으로 넘겨버리는 거야. 그래서 결론. 따라서 b제곱은 뭐가 됩니다? a제곱 더하기 c제곱까지만 보면 피타고라스의 정리지. 근데 그 뒤에 뭐가 붙어있다? 마이너스 2ac 곱하기 코사인의 b가 붙어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 비슷하게 생겼잖아. 그래서 누구의 이름이 제2 코사인 법칙의 이름이 뭐냐면 이름이라기보다는 피타고라스 피쌤 친구 피타고라스 정리의 확장이라고 불러요. 왜? 피쌤이 자주 그 드립 치지 않아? 우리 PC 가문에는 피천득도 있고 하면서 막 피타고라스도 있고 하면서 그러자 피카소도 있고 이러면서 그니까 PC 가문에는 하면서 피타고라스도 있고 이러면서 막 장난 아니야? 피카츄도 있지.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치면 피타고라스는 PC냐? 막 뱉는 거지. 아무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거야. 이게 바로 누구? 제2 코사인 법칙의 공식이에요. 자, 그러면 공식을 다시 한번 잘 봐. b제곱이라고 하는 어느 하나의 변의 길이를 찾으려면 뭐가 필요해? a라는 변, 그리고 c라는 변, 즉 다른 두 변 다 필요하네. 그리고 2ac, 똑같이 계속 그 ac가 필요하네. 근데 누구 하나 필요해? b. 그래서 이거를 구하려는 변의 대각이라 부르기도 하고 또는 어떻게 얘기를 하기도 하냐면 결국 이게 a, b, c, b, a, c라고 했을 때 얘를 찾고 싶을 때 필요한 녀석들 표현해봐. a와 c와 각 b. 그래서 두 변의 길이와 그 끼인 각을 알면 남은 하나의 변의 길이를 찾을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 그냥 끼인 각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알겠죠? 네. 그게 제2 코사인 법칙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c를 찾으려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피타고라스 정리랑 똑같고 마이너스 2ab 그대로 들어가 있고 누가 필요해? 코사인에 c가 필요한 거지. 그 다음 하나 더. a의 제곱을 a의 제곱을 찾고 싶으면 뭐 합시다?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bc 곱하기 코사인의 a. 그렇게 코사인 법칙 두 번째 거 제2 코사인 법칙이 증명이 됐고 그러면 요거랑 제1 코사인 법칙 다시 한번 비교해보자. 제1 코사인 법칙은 왜 활용 용도가 낮냐면 이걸 왜? 얘가 A, 얘가 B, 얘가 C. 얘가 B, 얘가 A, 얘가 C라고 했을 때 자, A를 찾고 싶을 때 필요한 녀석들이 누구누구야? 각 B, 각 C, 변 B, 변 C. 이렇게 내가 필요하네. 미안해요. 왜 갑자기 맞아요? 나도 모르게. 미안해. 요 네 개가 필요하다, 그치? 그치? 근데 제1 코사인 법칙에서는 뭐가 필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 이상한 데서 터지네. 나 이상한 사람 아니야, 알지? 자, 뭐냐면 A를 찾고 싶어. A를 찾고 싶을 때 필요한 녀석들 다시 한번 표현해봐. B, C, A.
그러면 한번 생각해봐. 요 둘이 주어지면 A는 당연히 자동으로 나오지. 네. 그쵸? 그리고 하나 더. 요거를 알면은 B, C를 알겠냐? 그거는 아니겠다, 그치? 그래서 제1 코사인 법칙보다는 제2 코사인 법칙의 활용 용도가 좀 더 높아. 물론 한계가 있기는 해. 뭐냐면 우리가 아는 코사인, 사인은 특수각에 대해서만 알지. 요 둘은 특수각인데 얘는 특수각이 아니라면 그때는 제1밖에 못 쓰겠지.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 얘가 45도, 얘가 60도, 얘가 75도일 때 아까 했던 예시.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예시 중 하나예요. 그래서 요런 녀석일 때는 제1이겠냐, 제2겠냐? 제1이 되겠지. 그래서 너희들이 왔다 갔다 좀 잘 해줘야 돼요. 그때 외에는 생각보다 제2 코사인 법칙이 훨씬 많이 쓰이기는 하고. 알겠죠? 그리고 두 번째, 제1 코사인 법칙을 그러면 또 객관식 문제에서 생각보다 많이 안 쓰는 이유. 너희들이 얘 주어졌을 때 얘는 필요 없으니까 A를 구하는 방법 한번 생각해봐. 어떻게 풀겠냐? 쪼개지 않을까? 그래서 얘 길이 찾고 얘 길이 따로 찾으러 가지 않을까? 그게 중딩 문제였잖아. 그치? 그래서 생각보다 제1 코사인 법칙은 객관식에서도 사람들이 잘 안 써. 그래서 안 물어봐. 왜? 중학교식으로도 풀 수 있는데. 그래서 굳이 이제 서술형으로 제1 코사인 법칙을 쓰시오가 아니면 생각보다 많이 안 쓰일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너희들이 제1 코사인 법칙으로 나와 있는 이 문제들은 어떻게든 너희들이 그 공식을 사용을 해봐. 중학교식으로 풀고 아 맞았다 이러고 있지 말고. 알았죠? 네. 여기까지 역시 제1 코사인 법칙 아까 썼지? 제2 코사인 법칙 잘 필기 좀 해두도록 하세요. 근데 잠깐만. 구식의 방법으로 제1 코사인 법칙을 몰랐던 방법으로는 증명이 더 쉽기는 해. 뭐냐면 증명 2 뭐냐면 삼각형 안에서 그냥 하나 끝낼게. 얘가 A, B, C, A, B, C 얘를 찾고 싶다고 쳐봐. 나머지 각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오케이? 자, 그때 뭐가 주어져 있어? A가 주어져 있고 B가 주어져 있고 C가 주어져 있을 때 얘를 찾으러 가보자. 얘를 찾고 싶은데 각은 얘 하나밖에 몰라. 그럼 저 각은 어떻게든 살려줘야 되겠지. 그래서 얘를 이렇게 직각을 쪼개버리는 거야. 그러면 아까도 잠깐 나왔었는데 얘의 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이놈의 길이를 예를 들어서 x라 부르면 이놈의 길이는 뭐지? x 코사인 세타지. 얘의 길이는 뭐지? x 사인 세타예요. 참고 좀 해두세요. 알았죠? 그래서 좀 이따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 자, 아무튼 그래서 요 놈의 길이는 다시 한번 표현을 해주면 뭐가 되냐면 c 곱하기 코사인의 a가 되겠네. 얘의 길이는 뭐가 되겠어? c 곱하기 사인의 a가 되겠네. 됐죠? 그럼 요거 b는 알고 있는 거야. 그러면 요 길이는 뭐가 되겠네? b 마이너스 c 곱하기 코사인의 a가 되겠네. 그러면 얘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겠지. 얘 제곱해봐. c제곱에 사인의 제곱에 a 더하기 얘 제곱하면 b제곱 더하기 c제곱에 코사인의 제곱에 a 마이너스 2bc 코사인의 a. 그게 얘 내가 구하려는 게 뭐야? a지. a의 제곱일 거 아니야. 그럼 정리해봐봐요. c제곱 곱하기 사인의 제곱 a 더하기 코사인 제곱 a. 이건 뭐야? 1이지. 그래서 그냥 c제곱이 되고 남는 거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의 a. 이렇게 제2 코사인 법칙이 증명이 되기도 해. 제1 코사인 법칙을 안 배웠던 바로 직전 교육 과정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증명을 했었어. 너희들이 이제 저걸 아니까 그냥 연립하는 방식으로 들어가는데 사실 이게 더 편하지 않냐? 그래서 뭐 참고는 해보도록 하세요. 역시. 알았죠? 얘는 지운다 그냥. 지울게요. 자, 그럼 아무튼 여기까지 너희들이 요거 좀 정리를 해주시고요. 요거 가지고 좀 이따가 잠깐 정리 끝나고 나면 문제 풀고 아니야 잠깐 쉬었다가 문제를 풀러 가자. 알겠죠? 정리해주고 우리 10분에 시작할게요. 자, 갑시다. 그래서 이제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사인 법칙, 제1 코사인 법칙, 제2 코사인 법칙은 전부 다 삼각형에 대한 얘기야. 근데 뭐가 주어지는지 누굴 구하려는 건지에 따라서 뭘 그리니? 그걸 보고 뭘 쓸지를 잘 판단해야 돼. 자,
1번에 1번 가봅시다. 사인 법칙이니까 사인 법칙 쓰지 말고 주어져 있는 거 잘 봐. 자, 뭐예요? 변의 길이가 두 개가 주어졌는데 그 대각의 크기가 하나 주어졌고 하나는 물어보고 있네. 그치? 그러니까 얘는 무슨 법칙이겠지? 사인 법칙이겠죠. 제1? 어이가 없네. 자, 이거다, 그치?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는 거냐면 사인 B의 크기는 내가 찾고 싶은 거고, 그러면 누구? B의 길이 얼마예요? 10이에요. 그리고 C의 길이 얼마예요? 10루트 3이에요. 그럼 누구? 사인의 얼마야? 120도. 자, 사인의 120도는 너희들이 어떻게 해석을 해줘야 돼? 180도 마이너스 60도 혹은 90도 플러스 30도. 애들이 뭔 짓 하고 있는 거냐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일치. 사인이나 코사인이나 탄젠트에서 2분의 파이의 짝수배의 형태에서 더하기 세타가 나와 있을 때는 사인은 사인으로, 코사인은 코사인으로. 나머지 이거 1, 2번 풀고 있어봐. 이제는 여기 잠깐 보고, 사인은 사인으로, 코사인은 코사인으로, 탄젠트는 탄젠트로 바꿔주는 거야. 그치? 그리고 나서 뭐예요? 요 2분의 파이의 짝수배는 무시하고 세타로 넘어가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뭘 판단을 해줘야 되냐면 부호를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그때 푸는 방법이, 나는 이제 뭐 2분의 파이 어쩌고저쩌고 이걸 가지고 막 설명을 하기는 해. 그 부호 판단하는 데 쓰인 거고, 결국 이게 언제 나오는 거냐면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는 어이? 사인은 동경의 길이 분의 이놈의 좌표 평면 상에서의 y좌표라고 찾는 거야. 그래서 사인의 x 자체는 결국 동경의 길이 분의 누구? y좌표예요 라고 찾는 거라서, 결국 길이는 무조건 양수니까 부호는 누구 따라갑니다? y좌표 따라갑니다. 그럼 반대로 코사인은 x좌표겠지. 탄젠트는 기울기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건데, 그때 결국 예를 들어서 지금 하려고 하는 거랑 비슷한 거, 사인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같은 거는 파이는 2분의 파이의 짝수배지. 그래서 그대로 사인은 사인으로 갈 거고 세타는 그대로 빌려오면 되는데, 그 부호 판단하는 게 파이가 180도고 동경은 항상 시초선은 여기서 시작하잖아. 그래서 파이 마이너스 세타일 때의 y좌표 양수, 사인의 세타일 때의 y좌표 양수, 즉 부호가 둘이 어때? 똑같지. 그래서 부호는 그대로 갈 거예요 라는 이 의미. 그걸 이제 동경에서 설명할 때는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고, 그래프를 가지고 보통 많이 설명을 하시니까 그래프에서는 사인의 파이가 여기지. 그럼 파이에서 마이너스 세타만큼 왔을 때의 그 y값은 그냥 파이만큼 갔을 때의 y값과 둘이 어때? 똑같을 거예요. 대칭성을 살려서. 그렇게 설명을 할 수도 있고, 보통은 이렇게 많이 하지. 동경 가지고 안 하시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된 거야, 얘들아? 사인의 몇 도? 60도랑 어때? 똑같죠? 그래서 분의 10루트 3. 그래서 이제 너희들은 사인 60도 얼마예요? 2분의 루트 3. 그래서 뭐야? 사인 B를 찾으러 갈 수 있겠네. 그치? 네. 이걸 다 약분할 거 약분하자. 약분 해보면 얼마야? 네. 20? 그래서 사인의 B는 20분의 10이니까 2분의 1. 따라서 왜 자꾸 한 단계 앞서서 답을 하지? 각 B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30도요. 됐죠? 이렇게 답 찾는 거잖아. 네. 됐죠? 됐죠? 숙제였어요. 어? 숙제였어요. 아, 그러네. 아, 개념서도 숙제 내줬구나. 그리고 나서 누구? 2번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지. 2번은 뭘 보고 사인 법칙을 쓰는 거야? 주어져 있는 놈들 혹은 구하려는 놈들 중에서 누구 보고 사인 법칙을 써야 돼? 얘들아, 써서 있는 거대로. 외접원의 반지름을 보고 사인 법칙을 써야지. 코사인 법칙 가지고는 외접원의 반지름 못 구해. 알겠죠? 네네. 네. 그래서 아까 사인 법칙 다시 한번 오늘 설명할 때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 나왔네. 그럼 뭘 써야 돼? 사인 법칙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래서 지금 주어져 있는 놈들을 잘 한번 보자. 이렇게 나와 있을 때 C의 값을 찾으세요. 그때는 자꾸 변비래. 뭐야 이게? 아, B의 길이랑 C의 길이에 대한 질문이고 각 B와 각 C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뭐야? 일단 사인 법칙을 가지고 사인 C분의
얼마야? C는 사인의 B분의 B. 그래서 사인 C는 얼마? 45도니까 얼마예요? 2분의 루트 2가 되고 C의 값은 내가 찾고 싶은 녀석이며 B의 길이는 2 루트 3이 되고 사인 B는 사인의 60도니까 얼마지? 2분의 루트 3이지. 그래서 루트 3은 약분해버리고 나면은 4가 나와. 그래서 C의 값은 4 곱하기 2분의 루트 2 해서 2 루트 2예요 라고 나오는 거잖아. 그리고 나서 하나 더. 그래서 얼마? 외점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방금 여기서 구한 이 녀석들. 그치? 이 녀석이 결국 뭐가 되는 거야? 2R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답은 R은 2가 되는 거죠. 이렇게 찾는 거야. 알겠죠? 그리고 나서 요 필수예제 2번은 너희들 숙제할 때 질문 많이 나왔었을 거야. 요거 4번 문제를 한번 보면은 결국 뭐에 대한 얘기들이 주어져 있네요. 변의 길이들이 3개가 다 나와 있다. 그치? 근데 뭐야? 사인 A 더하기 B, 사인 B 더하기 C, 사인 C 더하기 A의 B를 구하래. 사인 구하는 거 뭐였어? 분명히 사인 법칙의 변형 공식이었다. 그치? 그래서 너희들이 일단 얘를 만들러 가야 되는데 각 A, B, C를 합하면 몇 도? 180도, 파이. 그래서 얘는 그렇지. 사인의 파이 마이너스 C가 되고 그래서 그래프의 대칭성을 살리든 동경 가지고 설명하든 결국 얘가 뭐가 되는 거? 사인 C. 그럼 마찬가지로 얘는 뭐가 되는 거? 사인 A.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 사인 B. 됐죠? 그래서 요 놈들의 B를 구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B를 찾아줘야 돼? 스몰 c, 스몰 a, 스몰 b 순서로 가는 거지. 그래서 얼마야? C, A, B 순서니까 6, 4, 5겠네요. 됐죠? 오케이. 그 다음에 하나 더. 요 녀석. 답 아까 이건 내가 EAC 그대로 들어온 거였어. 이건 뭐야? 각의 크기의 B를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각을 사인 넣고 사인 넣고 사인에 넣은 녀석들의 B가 그대로 옵니다라는 그 얘기예요. 네. 알았죠? 여기에서 실수하지 말고 낚이지 말고. 알았지? 얘도 역시 비슷한 문제. 여기서는 근데 요 1번 문제는 사실 좀 구개정에 가까워. 너희들은 이제 만나기 힘들 수도 있어. 오케이? 뭐냐면 A 더하기 B 대 B 더하기 C 대 C 더하기 A가 5대 6대 7이래. 그럼 길이가 5와 6과 7은 아니잖아. 그렇지. 그래서 비례 상수를 빌려와가지고 얘를 5K, 얘를 6K, 얘를 7K로 써주고 나서 여기서부터 너희들 교육과정에서는 안 만날 수도 있어. 왜냐면 미지수 3개짜리 연립은 안 배우거든. 근데 일단 풀어는 보자. 이 3개짜리에서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거는 전부 다 더해요.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2배로 나와 있겠지. 그게 더해서 얼마 나오는데? 18K지? 그치? 18K. 근데 여기서 2가 사라졌으니 뭐? 양변을 2로 나눈 거지. 그래서 얘는 뭐가 됨? 9K. 그러면 여기에서 C는 뭐예요? 4K예요. 얘는 A가 3K. 여기서 B가 2K라는 걸 찾아오는 거지. 그렇게 A, B, C의 B를 찾아오는 거야. 알겠죠? 네. 자, 그리고 나서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자. 아무튼 그래서 그 밑에 2번 문제도 A 대 B 대 C가 각 A와 각 B와 각 C의 B가 1대 4대 1이라는 거에서 각의 크기 찾을 수 있겠지? 네. 합이 180도니까 그렇지. 6개로 등분을 해주면 30도씩 가져간다는 얘기다. 그치? 얘는 30도, 얘는 120도, 얘는 30도. 됐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6번 문제 한번 풀어보자. 이거 아까 내가 예시 든 거랑 조금 비슷한 문제인데 뭘 구하래? A에서 C까지의 거리를 찾아볼래요? 자, 이거야. 중학교식 방법으로 잘라가지고 찾으러 갈 수도 있기는 해. 오케이? 그 방법이 틀렸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거보다 이제 우리는 좀 다른 방식을 배웠잖아. 어떤 거? 변의 길이를 찾을 때 맞은편 대각의 크기를 알고 있으면 구할 수 있지. 더군다나 뭐가 주어졌어? 사인 40도. 그렇지. 주어졌네. 그래서 얘는 사인의 40도 분의 내가 찾으려는 선분 AC의 길이는 사인의 각 분의 누구? 주어져 있는 200을 살려야 되니까 그렇지. 요 녀석의 각을 찾으러 가는데 둘이 더해서 현재 얼마예요? 150도. 그럼 얘는 얼마? 30도. 그럼 뭐예요? 사인 30도. 그럼 뭐예요?
이런 거 좀 안 했으면 쪽팔리게, 그치? 미안해. 자, 아무튼 그래서 얘가 400이에요. 그러면 사인 40도가 0.64니까 AC의 길이를 찾으려면 400에다가 0.64를 곱해주면 되겠네. 그래서 답은 얼마가 되겠죠? 256이 나오겠네요.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뭐로 넘어가냐면 9번 문제로 넘어가 봐. 자, 이거 너희들이 한번 직접 풀어보세요. 풀었어? 어떻게 풀었냐? 중학교 시험. 아, 그래요. 자, 요 문제 풀려고 하면은 보통 풀이는 두 가지로 흘러가지. 첫 번째, 고등학교 식으로 풀어볼게요. 자, 결국 근데 제1 코사인 법칙도 있잖아. 쪼개던가 혹은 결국 제1 코사인 법칙을 써보고 싶어. 그럼 뭐가 필요해? 요 변의 길이가 필요하겠지. 네. 그러면 얘를 찾는 방법이 잘라서 가는 방법도 있는가 하면 무슨 방법도 있어? 찔찔. 사인 법칙이 있잖아. 사인의 30도 분의 12 사인의 45도 분의 저게 뭐야? AB? 그래서 얘 얼마예요? 20. 얘 얼마예요? AB 곱하기 루트 2가 될 거야. 그래서 선분 AB의 길이가 얼마지? 10루트 2. 요거다, 그치? 그러면 AB를 찾았으니 이제 뭐 할 수 있겠니? 제1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A를 구할 수 있는 거지. 그럼 뭐야? 10루트 2 곱하기 코사인의 30도 더하기 10 곱하기 코사인의 45도. 그래서 얘 계산을 해주면 코사인 30도 얼마? 2분의 루트 3이냐? 그치? 2분의 루트 3. 그럼 뭐예요? 5 루트 6 더하기 얘는요? 2분의 루트 2니까 5 루트 2. 그래서 뭐 굳이 답을 쓰자면 뭐 5 루트 2로 묶어서 뭐 1 플러스 루트 3 또는 루트 3 플러스 1 뭐 이렇게 쓰던가 아니면 이대로 뭐 답을 쓰던가 아니면 5 정도로만 묶던가 하면 답 나오겠지. 이게 고딩식의 풀이고 중딩식을 한번 풀어보자. 얼마? 5 루트 2. 얘 얼마? 5 루트 2. 얘 얼마? 5 루트 6. 장난 아니야? 도대체 이걸 왜 이렇게 푸는지 모르겠지. 서술형용 때문에 그래. 그래서 뭐 이 문제는 다음을 제1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A를 구하세요라는 문제로 간혹 주어지겠지. 물론 서술형 1, 2번 정도 나와봤자. 그래서 이 풀이도 참고는 해두고 특히 애들이 제일 못하는 게 이거. 이건 못 찾아. 사인 법칙 자꾸 놓치지 마세요. 네. 알겠죠? 전부 다 특수각들이죠. 됐죠? 네. 네. 그래서 아무튼 두 번째 풀이가 중딩식이고 이게 훨씬 간단하긴 하는데 고딩식으로 푸는 것도 연습은 해둡시다. 네. 알겠죠? 그래서 제일 코사인은 아무튼 자주 나오진 않는다는 얘기야. 서술형에서 말고는. 그러면 몇 번을 일단 바로 가보자. 제2. 몇 번? 11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제2. 연세대 응원가 중에 제2에게 있는데. 제2에게. 한번 보라주세요. 싫어요. 제목은 유명한. 오, 제목이 그거 이승기 거랑 똑같아. 그거 편곡한 거야. 거기다 율동만 섞은 거예요. 이승기의 제이에게. 제이 스치는 바람에 막 그거. 제이 그대 모습 보이면 막 가자. 자, 삼각형 ABC에서 변 BC 위에 있는 점 P에 대해서 AP와 BP가 똑같고 그리고
각 A, P, C는 45도, 각 C는 30도. 이 뭐야? 성분이 왜 여기까지 와 있어? 잠깐만, 이게 왜 여기 와 있어? 아무튼 거기도 그래? 네. 아무튼 선분 AC가 루트 2래요. 주어져 있네 뭐. 그때 AB의 제곱의 값을 구해보래. 짜잔. 자, 얘를 구해보래. AB의 제곱을. 자, 이거를 너희들이 한번 풀어볼래? 어떻게 시작을 하면 될까? 사인 법칙으로 미안해요. AB의 제곱을 구해보자. 자, 법칙으로 어. AP만 구한다. 그렇지. 그렇게 시작하는 거지. 자, 봐봐. AB의 제곱을 구하려고 하면 결국 나한테 필요한 놈은 누구냐면 AP와 BP의 선분의 길이가 필요한데 둘이 똑같으니까 둘 중 하나만 구하면 되겠네. 그리고 뭐가 필요해? 그 사이에 끼인 각. 135도로 주어져 있네요. 됐죠? 그럼 우리는 뭐만 필요해? AP 혹은 BP 요거 하나만 구해주면 되겠네. 그럼 여기서 뭐요? AP를 구하러 가보자. 이제 좀 빨리 보이나? 사인 법칙을 쓰면 AP 빨리 찾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사인 법칙을 통해서 AP를 찾으러 가는 거지. 그래서 뭐야? 사인 30도 분의 AP는 사인의 45도 분의 얼마야? 루트 2. 됐죠? 네. 네. 그래서 얘가 2분의 1이고 얘가 2분의 루트 2니까 루트는 약분해버리고 2는 여기서 약분해버리면 AP는 결국 뭐가 되겠네? 1이 되겠네. 됐지? 네. 그럼 여기가 1, 여기도 1. 그러면 이제 내가 찾으려고 하는 누구는 AB의 제곱은 어떻게 하면 돼? 1제곱 더하기 1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코사인의 몇 도? 135도. 제2 코사인 법칙 쓴 거예요. 됐죠? 그러면 얘는 2 더하기 마이너스 2 코사인의 135도는 코사인이 몇 도예요? 45. 90도 플러스 45로 하든지 180도 빼기. 마이너스 45도로 할까? 그러면 앞에 있는 2 그대로 있고 마이너스 2도 일단 그대로 있고 코사인의 45도로 갈 건데 부호 판단을 해보자. 180도에서 마이너스 45도의 x좌표는 음수고 코사인의 45도의 x좌표는 양수니까 부호가 반대네. 그래서 부호를 바꿔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얼마? 2분의 루트 2. 약분. 답은 2 플러스 루트 2.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지. 알았지? 답을 보니까 그러면 A, B를 직접 구하러 갔다면 중학교식으로 답 되게 더러웠겠다. 그치? 왜? 이중근호 나왔을 거니까. 알겠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됐죠? 그럼 여기서 제1 코사인, 제2 코사인에서 제2 코사인의 변형은 뭐게? 제2 코사인의 변형? 진짜 별거 없는 게 제2 코사인 법칙 다시 한번 써봐. 뭐 하나만 써보자. 코사인은 뭐야? A겠지? 여기에서 변형식도 결국에는 뭘 구하고 싶은 거냐면 코사인 A를 구해 볼래야. 그러면 얘 일단 좌변으로 넘어갔다 치고 A 넘어가면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 나오겠지. 그리고 여기 붙어 있었던 이 BC가 나눠버리니까 이렇게 들어가겠지. 그러면 코사인 법칙의 변형식은 코사인 A는 이거고 그 다음에 코사인의 B는 뭐겠어? 2AC 분의 A제곱 더하기 C제곱에 요 놈만 뒤에 마이너스 B제곱으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코사인의 C도 결국 C 말고 나머지 변들 2AB A제곱 플러스 B제곱 해놓고 대변의 길이만 마이너스 제곱으로 들어가는 거야. 개가 짖네. 자, 그러면 여기서 누구? 14번으로 넘어갈 건데 여기에서 애들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냐면 쌤, 최대각은 뭐야? 최대각이 뭐야, 선생? 셋 중에 가장 큰 거. 그러면 뭘 보면 돼? 각이 제일 크면 변이 제일 크겠지. 그래서 여기서 일단 너희들이 뭘 찾으러 가야 돼? 어차피 필요하니까 변의 길이를 먼저 찾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너희들 교육과정에서는 보기 힘들 수 있겠다, 그치? 각각 A, B, C를 찾으려면 뭐 해야 되겠네?
연립을 해야 되잖아. 자, A, B, B, C, C에 연립하는 방법은 세 개 전부 다 뭐 하라 그랬지? 다 더해요. 그러면 2AB, 2A, 2B, 2C가 나오고 그게 다 더해서 얼마를 만들었어? 30을 만들었지. 근데 양변을 2로 나눠서 15로 갖다 치자. 그러면 여기에서 C는 뭐가 나오네? 3. A는 뭐가 나오네? 5. 여기서 B는 뭐가 나오네? 7. 아,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지금 뭘 물어보냐면 변의 길이가 B가 제일 기니까. 그치? 그래서 너희들한테 뭘 찾으세요? 코사인의 B를 찾아볼래요? 그걸 찾아서 B의 각의 크기를 찾아볼래요? 라는 얘기야. 됐음? 그러면 어떻게 하자? 코사인 B를 찾으러 가자. 어떻게 하면 돼? 2AC 분의 A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B제곱으로 들어가는 거지. 오케이? 네. 그러면 뭐예요? 30. 30 분의 25 더하기 9 마이너스 49. 그럼 뭐야? 얼마 나와? 마이너스 2분의 1. 그럼 코사인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도록 하는 각 하나 찾아봐. 어떻게 찾지? 오랜만에 또 나오네. 그렇지. 그렇게 시작해도 되고. 동경. 그렇지. 여기에서 일단 너희들이 찾는 거는 그래프 그려달라 그랬지. 그렇죠? 일단 이게 기본풀이. 동경 가지고 찾아도 돼. 여기 혹시 동경으로 찾는 애 있냐? 방정식 할 때? 너 동경으로 찾냐? 그냥 그래프 찾냐? 둘 다 아니야? 그럼 뭐? 아, 그냥 특수각 바로 이용하는 거야? 그럼 뭐? 어떻게 하면 돼? 아이씨! 야, 씨! 어떻게 하면이 뭐야? 아무튼 이게 제일 기본 풀이니까 계속 이것만 설명할게요. 일단 코사인으로 가보자. 자,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도록 하는 각을 찾으래. 근데 이거 바로 못 찾으니까 2분의 1로 가볼까? 그럼 뭐예요? 2분의 1이 나오도록 하는 각 우리 하나 알고 있잖아. 얼마? 60도. 3분의 파이 알고 있네. 그러면 이 길이가 3분의 파이니까 내가 찾으려는 거는 요 놈이지. 이 길이가 3분의 파이만큼 왼쪽으로 가세요라는 얘기가 되겠네. 이 길이가 3분의 파이니까. 그래서 내가 찾으려는 답은 파이에서부터 3분의 파이만큼 왼쪽으로 갔을 때 이 각의 크기니까 3분의 2파이가 되겠네요. 오케이? 여기도 있는데 얘는 180도보다 크니까 내각의 크기가 180도 넘을 수는 없지. 그래서 아무튼 답은 3분의 2파이 하고 찾아주는 거야. 120. 어. 맞지? 120도죠. 맞네. 됐죠? 됐죠? 네, 저거 꼭 응. 배영식 안 하고 저 호흡 그냥 야. 저 기본식에다 그냥 ABC에다가 대입해서 상관없어. 맞아. 그래서 곱셈 공식 할 때도 굳이 외울 필요 없다라고 하는 쌤들도 많고 나도 별로 곱셈 공식의 변형은 그냥 식이 왜 그런 걸 외우라고 하는지 그거 설명만 하고 안 해요. 나도 안 해요. 쓰다 보니까 이제 외워진 거지. 그래서 변형식은 내가 일부러 개념 정리 안 했잖아. 아까 사인에서도 했던 말이 결국 내가 찾으려는 게 사인에 대한 얘기야. 그래서 이거를 알고 있으면 편해라고 하는 거고 굳이 안 외우더라도 내가 결국 이 식을 보면서 내가 찾을 게 코사인 A인데 나머지 것들 알 수 있으면 이항후 정리해서 코사인 A를 구할 수 있어요. 그 얘기하고 싶은 거야, 변형식을. 알겠지? 그냥 여기다가 대입해주면 돼요. 알았죠? 아무튼 여기에서 이제 누구로 넘어가냐면 다음 장은 알아서 스스로 잘 풀어보시고요. 오늘 이제 누구? 삼각형 모양의 결정 말고 그 뒤에 누구? 삼각형의 넓이 하러 갈 거야. 자, 모양의 결정은 그거는 알아서 푸세요.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생략한 거예요. 알았지? 알았죠? 할 수 있을 거야. 약간 활용 같은 느낌이라서. 자, 아무튼 도형의 넓이로 갈 거야. 오늘 이제 삼각형 넓이랑 평행사변 넓이 딱 두 개 구하러 갈 건데 삼각형의 넓이에서 너희들이 기본적으로 삼각형 넓이 어떻게 구하냐?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근데 여기에서 A, B, 선생님 조용히 해. C. 여기에서 너희들이 이거 중학교 때 나오잖아요. 그래? 네, 중3 때 배워요.
아 진짜? 사실 다 까먹었죠. 아 요새 중학교는 또 배워 이거를? 네. 저희 때 배웠어요. 아 맞다 배운다. 그런 거 끼니까 말이야. 맞다. 아 뭐야 안 해 그럼. 만약에 A와 B 그리고 그 사이에 끼인 각을 알면 뭐 어떻게 구할 수 있어?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B 곱하기 사인 세타. 뭐야 잘하네 그러면. 이거다 그치? 그게 삼각형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잖아요. 그치? 왜? 결국 삼각형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거든. 밑변의 길이 주어져 있잖아. 그럼 뭐만 필요하네? 높이가 필요하네. 그치? 그럼 높이는 어떻게 구하는데? B에다가 사인에 C를 곱해서 이거 왜 세타거든요? C요. 됐죠? 그래서 높이를 구할 수 있으니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에요 라고 푼 거야 그냥. 됐죠? 그래서 삼각형 넓이를 구할 때 밑변과 높이 주어져 있어도 구할 수 있고 또 수학 3에서 배웠던 거 세 꼭지점의 좌표 주어져 있으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이용해서 구할 수 있는 방법 하나 더 있었고 그때 또 혹시나 뭐 학원에서 배운 애들은 신발끈 공식이라는 거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고 모르면은 패스. 오케이? 그리고 나서 누구요? 두 변의 길이와 끼인 각이 주어져 있는 어떻게 생긴 삼각형이든 전부 다 구할 수 있고. 그치? 네. 됐죠? 됐죠? 자, 그리고 중학교 때 그러면 이거 둔각일 때는 어떻게 해야 하라고 배웠어? 이렇게 점프 내려가지고 막 음. 빼는 거. 그래서 아예 이렇게 배웠을걸? 2분의 1 곱하기 그때 당시의 공식으로는 얘들아 그때 당시의 공식으로는 이렇게 배웠을걸?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B 곱하기 사인의 파이 마이너스 C예요. 아니 미쳤나봐. 180도 마이너스 C예요 라고 배웠을걸? 영문도 모른 채? 그랬나? 그렇지. 배웠을 거야. 아, 또는 맞아. 얘가 180도 마이너스 C니까 그래서 높이를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라고 했지. 네. 근데 우리 이제 그렇게 갈 필요 없잖아. 왜? 아니. 둔각이 되더라도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B 곱하기 사인의 C를 해주면 결국 사인의 C가 뭐가 되거든? 그렇지. 사인의 180도 마이너스 C로 구할 수 있는 거 알잖아. 그래서 이제는 굳이 이렇게 식을 따로 증명할 필요가 없겠지. 그래서 고등학교의 공식은 그냥 확장되는 거야. 뭐의 값에 관계없이 C의 크기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합니다 라고 확장만 시켜주는 거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너희들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공식 3가지를 추가로 기억을 해둬야 돼요. 특히 첫 번째 녀석. 자, 얘는 역시 중학교 때 했던 거기는 해. 뭐냐면 자, 삼각형이 주어져 있어요. 각 변의 길이가 주어졌어. 그리고 안에 접하는 내접원의 반지름을 보통 스몰 r로 표현을 하는데 그 반지름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삼각형 넓이 어떻게 구하게? 이거 세 개로 쪼개고.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이건 중학교 때 했던 거야. 삼각형의 넓이를 이렇게 3개로 쪼개주게 되면 결국 밑변은 ABC고 높이는 전부 다 스몰 r, 스몰 r, 스몰 r이라서 결국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됩니다. 라는 거. 그래서 내접원의 반지름이 딱 주어지면 너희들이 뭐 해줘요? 의심을 해줘요. 알겠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공식부터 가자. 헤론의 공식이라는 게 있어. 예쁘다. 이름이? 이쁘다고? 뭐 더럽다고 보면은 좀 더럽고 쉽다라고 보면 쉽고 이게 외울 게 좀 많기는 해. 나는 사실 헤론 공식 별로 안 좋아하고 다행히도 헤론 공식은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와요. 대신에 한 번 외울 때 잘 외워도. 근데 신발끈으로 해서 이렇게 하세요. 근데 신발끈은 그거야. 점의 좌표가 주어진 거고 얘는 변의 길이가 주어진 거. 자, 헤론 공식은 언제 주어지는 거냐면 얘는 뭐 스몰 r이 주어졌을 때 쓰는 거야. 네. 내접원의 반지름이. 자, 헤론의 공식은 언제? 그냥 세 변의 길이를 알 때 그냥 구하는 거야. 쟤는 뭐였어? 두 변의 길이와 그 사이의 끼인 각을 알 때지. 얘는 세 변의 길이를 알 때야. 자, 어떻게 구하냐면 넓이 S를 구하는 공식은 루트
S 곱하기 S 빼기 A 곱하기 S 빼기 B 곱하기 S 빼기 C. S가 뭐지? 그렇지. S는 2분의 세 변의 길이의 합이에요. 요거 증명이 좀 많이 길어. 그래서 보통 많이 생략들을 해. 나는 다음 시간에 보여줄게요. 일단 너희들은 외워서 풀어주세요. 알겠죠? 어차피 증명 안 나오고 공식을 못 외웠을 때 증명해서 너희들이 식을 만들어서 못 풀어. 그래서 외워야 돼. 마치 누구처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증명해봤냐? 복잡하거든. 그래서 안 외워. 안 외워. 그리고 증명을 물어보지도 않아. 보통 물어본다 해봤자 빈칸 추론형 정도 또는 좀 더럽게 내는 학교들에서 보통 내기는 해. 그래서 아무튼 얘도 마찬가지야. 증명 방법이 증명 과정이 좀 많이 길어요. 오케이? 그래서 요거 잘 기억해 두도록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녀석은 뭐냐면 그림이 좀 A, B, C, A, B, A, C. 자, 세 내각의 크기가 주어져 있거나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지면서 누구도 주어졌을 때 외접원의 반지름이 주어졌을 때 푸는 공식이에요. 이게 내가 잘 기억이 안 나. 그래서 좀 이따가 한번 식이 바뀔 수도 있어. 네. 자, 뭐냐면 이게 교육과정이 바뀐 지가 좀 돼가지고 나도 잘 기억이 가물가물해. 이게 제곱이었나 아니었나 막 가물가물해. 자, 4R분의 ABC예요. 또는 얘를 2R의 제곱에 sin A, sin B, sin C로 구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 오케이? 외울 수 있겠지. 자, 증명은 얘가 먼저 나와서 얘를 돌리는 거야. 그래서 실제 외우는 거는 보통 얘를 외워놓고 풀 때 만약에 세 변의 길이가 아니라 각 ABC가 주어졌다면 1로 바꿔가는 식으로 외울 거야. 왜? 얘가 비교적 외우기가 쉬워서. 아무튼 공식이 이게 나왔다 치자. 아니야, 만들어 가볼까? 자, 갑시다. 외접원부터 그리자. 얘는 증명 짧으니까 금방 해줄게요. 왜 이런 공식이 나오냐면 외접원이 주어져 있고 그 반지름을 알며 그 안에 접하고 있는 각이 여기를 내가 일단 A, B, C라고 해보자. 그때 외접원이야 원. 원의 입장에서 각 C는 뭐야? 원의 입장에서 C라는 각은 어떤 각이라 불러? 원주각. 그러면 중심각은요? 2배. 2C. 그러면 여기를 절반으로 쪼개면요? 하나하나가 C가 되겠네. 여기도 각 C. 여기는 90도 2등분이 됐겠네. 됐지? 그리고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들어가는 건데 여기서 공식 기억날랑 말랑한다. 증명 방법이. 여기에서 얘가 뭐였지? R이었고 여기도 R이었다. 그렇지? 어떻게 증명을 하면 될까? 여기 이후가 기억이 나도 가물가물해. 사인 C가 어. 그 2분의 변시 2분의 변시 변씨? 얘? 그러니까 2 사인 C가 변시 오케이. 얘 하나가 뭐가 되는 거지? 얘 하나가 뭐가 되는 거지? R 사인 C R 곱하기 사인의 C. 그러면 이거 전체의 길이는 2 곱하기 R 곱하기 사인의 C. 됐죠? 요거 길이 하나 찾았어. 그 다음에 뭐 해보자? 높이를 찾으러 가보자. 얘는 어떻게 찾으면 될까? R 플러스 R 코사인 C 그렇지. R 플러스 R 코사인 C. 그거 말고 또 딴 거 없나? 그냥 삼각형 3개를 다 쪼개서 아닌가? 이렇게 하는 거 이건갑다. 그래서 요거까지 안 가고 이제 요거 삼각형 넓이 하나 구할 줄 알잖아. 네. 또는 이거 삼각형 넓이 구할 줄 알잖아. 그래서 6개. 그런 식으로 들어가겠지.
요거 삼각형 넓이 하나 구해봐. 요거 한쪽짜리. 이게 직각이 수가 없지 않나요? 어디가? 그 수직을 내린 거 아니야? 이거는 수직으로 내린 거고 얘는 연결 안 시킬 거야. 그래서 다른 어. 다른 이거예요. 그래서 요거 한쪽만 갈 거야. 요거 하나 넓이 구해보자. 어떻게 가야 되지?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이쪽으로 가면 되겠는데? 이쪽으로도 하나 더 가봐. 여기로도. 그래서 이 길을 찾아서 그거 저 공식 써버리려고. 제일 처음 거. 이 변의 길이와 이 변의 길이를 알고 각 끼인각을 할 때 넓이 구하기. 그럼 요걸 한번 구하러 가보자.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해주면 돼요? 역시 똑같이 잘라. 그럼 요거 하나의 길이는 어떻게 되겠네? 이 각의 크기가 얼마가 되겠지? A가 되겠지. 요 놈이 원주각이고 요 놈이 중심각이니까 2R이 되는데 이게 수직 이등분하고 있잖아. 각도 이등분 됐겠네. 그럼 각 A. 그럼 이 놈의 길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지? R 곱하기 사인의 A에 그럼 전체의 길이는 그러면 몇 배? 2배가 되겠네. 그러면 이제 삼각형 ABC의 넓이를 어떻게 구합시다? 2분의 1 곱하기 두 변의 길이의 곱 4R 제곱의 사인 A 사인 C 그리고 사인의 끼인각. 그래가지고 얘가 약분 돼서 얘가 먼저 나오는 거야. 뭔지 알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또 돌아가는 거지. 누구로? 사인 법칙 한 번 또 쓰는 거야. 근데 그래서 사인 법칙의 변형에서 사인 A가 뭐였어? 2R분의 A. 그럼 사인 B는 2R분의 B. 사인 C는 2R분의 C. 그래서 얘를 2R 제곱에다가 그렇지. 2R분의 A, 2R분의 B, 2R분의 C로 만들었을 때 2는 밑에 두 개만 남고 R은 두 개가 사라져서 R 하나 남고 위에는 A, B, C가 붙어 있는 거야. 오, 맞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삼각형 넓이 구하는 두 번째 공식이야. 그러면 이거를 너희들이 잘 사용할 수 있겠지? 뭐가 주어졌느냐에 따라. 그러니까 요번 단원이 사실 제일 외울 게 많을 거야. 예전 미적2 시절에는 이게 교육과정에서 잠깐 빠져 있어서 다른 단원이 많았는데 대신 그 대신 너희들은 이게 들어오면서 그 단원을 미적으로 빼버렸어. 미적분으로. 그래서 이 단원이 사실 공식 외울 게 좀 많아요. 알겠죠? 사인 법칙, 제1 코사인 법칙, 제2 코사인 법칙,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방법 3개. 알겠죠? 네. 오케이. 잘 기억을 해두도록 하시고 얘 증명하는 거는 그냥 쓸래 말래? 쓰지 마세요. 다음에 필요하면 내가 내신 때는 한 번 더 증명을 해줄게. 또 버벅대겠지 뭐. 이게 한 교육과정 한 6년 동안 없었거든. 갑자기 생겨가지고 그때는 내가 학원 알바할 때야. 한 6년 8년 전쯤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가 증명을 해본 적이 없었어 사실 그때는. 학원 알바 몇 학원 알바? 지금 몇 살이냐 내가 33, 25, 한 24, 25쯤부터 했어. 그때 거의 초창기. 그러다가 교육과정에서 갑자기 빠지더라. 그래서 아싸 신난다 막 이러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틀 전에 증명 처음 해봤어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 좀 풍부해졌다, 그치? 잘 기억해둬. 자, 첫 번째 기본 공식은 중학교 때 배웠던 공식은 각의 크기에 상관없이 두 변의 길이와 그 사이의 끼인 각을 알 때, 그치? 그리고 첫 번째 또 응용형 공식은 어떤 상황? 세 변의 길이를 알면서 동시에 뭘 할 때? 네 저번의 반지름을 알 때. 그리고 두 번째 공식은 결국 뭐야? 세 변의 길이를 알면서 외저번의 반지름을 알 때. 자, 요 두 개는 좀 많이 쓰여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냥 세 변의 길이를 알 때. 그럼 사실 해롱 공식 알고 있으면 이 두 개 사실 쓸모 있겠냐? 많이 없겠지. 그래서 해롱 공식은 쓰지 말라는 경우가 좀 많아. 또는 외저번과 내저번의 반지름을 줘놓고 걔를 활용하라고 어떻게든 문제를 내던가. 알겠죠? 네. 오케이. 또는 이런 문제는 나올 수 있지. 넓이를 주고 반지름을 주고 두 변의 길이를 준 다음 C 구하기. 그럴 때는 어떻게든 너희들이 사용을 해주는 거지. 물론 역시 얘도 활용 가능하고 얘 증명은 다음 시간에 할게요. 좀 많이 복잡해져서. 알겠지? 네. 그럼 이제 너희들은 누구로? 집으로가 아니라
평행사변형의 넓이로만 가보자. 평행사변형. 이것도 중학교 때 했던 거지? 네. 정리만 하고 마칠게요, 오늘. 자, 그래서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역시 뭐가 주어져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여기가 A, 여기가 B, 그 사이에 끼인 각이 주어졌을 때 요 놈의 하나의 넓이가 2분의 1의 AB 코사인 세타니까 2배 해버리면 결국 그렇지 A, B의 사인의 세타가 됐고 중학교 때는 둔각이 주어지면 또 180도 마이너스 세타 이런 식으로 외웠었는데 이제는 둔각 주어져도 똑같이 할 수 있겠지. 그래서 그냥 공식이 확장된 거예요. 이거 하나로. 오케이? 네. 오히려 축소됐다 해야 되나? 얘의 활용 범위가 확장된 거지.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지? 누가 주어졌을 때? 대각선의 길이가 A와 B로 주어졌고 그 사이에 끼인 각이 주어졌을 때 그때 이 사변형의 넓이는 어떻게 되는 거지? 2분의 1 AB 사인의 세타라고 썼었지. 왜냐면 이걸 어떻게 했었어? 쭉 평행이동 해가지고 여기 각이 세타고요. 여기가 A고요. 여기가 B니까 아까랑 똑같이 구할 수 있겠지. 근데 그놈의 절반이야. 이렇게 했었던 거. 그치? 그래서 이것도 역시 확장된 거야. 왜? 그때는 둔각이 주어지면 또 180도 마이너스 세타를 했는데 이제는 그냥 사인 세타를 해도 돼. 그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지? 그럼 나머지 문제들 싹 다 풀 수 있을 거고 요 놈들만 너희들이 문제를 좀 풀어줬으면 했는데 오늘 시간이 조금 애매해서 역시 요거 문제 너희들이 스스로 한번 풀어보고 목요일 날은 그래서 누가 못 온다 그랬지 아까? 태경이? 목요일 날은 그래서 삼각함수의 활용 요 문제들 전부 다 풀어온 거 싹 다 내가 질문 받아주고 질문 위주로 목요일은 수업을 할게요. 알겠지? 그래서 수업은 금요일부터 나가는 걸로 한번 해봅시다. 알았죠? 숙제 대신 삼각함수의 활용 단어는 앞에 밀린 거 말고 삼각함수의 활용 단어는 어떻게든 목요일까지 풀어오세요. 그래서 질문 좀 다 해줘. 알겠지? 이진이도. 알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